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 시간에는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주택이라 하면 나라에 있는 것으로서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서류와 상관없이 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용도. 네네. 월세 수입 목적으로 갖고 있는 오피스텔 네. 이 같은 경우에 이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사무실로 볼 거냐, 주택으로 볼 거냐. 대체로 이렇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용도로 많이 써. 네네네.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네. 내가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고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주택 한 개 있는 것을 비과세를 적용을 해서 했더라도 네.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이게 주택으로 쓰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서 네.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네.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 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 하면은 모양은 겉에서 보면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네. 똑같은데 각 가구별로 1주택으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각 가구별로 이렇게 대체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어떨 경우는 옛날에 그 다세대 주택을 한 사람이 몽땅 다 가지고 그걸 세놓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8가구가 거주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네. 8가구가 되는 거고 8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고 한 사람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 호별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가 네네. 되어서 거기에 설사 출입문이 8개가 있어더라도 1주택이 되는 거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은 이제 건축법상의 용어인데 네. 자, 이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3개 층까지만 쓰도록 허가가 나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막 그런 문제가 막 동시에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 이게 왜 특히 서울에 보면 뭐가 옥탑방 이런 게 있잖아. 맞아요. 옥탑방. 뭐가 옥탑방이 왜 우리 달동네 뭐 이렇게 보면 있잖아. 네, 그런 네, 것도 아니면 1층이 상가인데 거기를 주택으로 개조했다든가 그러면 주택층이 4개층이 되잖아. 그렇죠. 주택층이 4개층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보는 거야, 세법상. 자, 다가구 주택은 주택을 3개층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네, 주택층이 4개층이 되어버리면 다세대 다세대 주택이 되어버리기 주택으로? 때문에 아. 주인 세대 그러니까 네. 한 세대 이외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구분도 중요하지만 네. 다가구 주택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넣는 층이 한 층이 더 있으면 네. 꼭 그걸 원상복구를 하시고 2년 이후에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또 분양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보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다른 주택을 팔 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서 이제 2주택자가 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네네. 이제 올해부터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택 양도시에 이걸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물론 이사를 가려고 하면 네. 분양권을 사고 뭐 몇 년 이내에 이 집을 팔고 이런 기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양권도 집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입주권을 그걸 본다. 그러니까 분양권과 입주권 하나만 이렇게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은 이게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 또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또 아니고 근본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주택은 아니에요? 권리지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거를 팔았을 때는 주택으로 안 봐서 또 아. 고율의 뭐 투기 억제를 위해서 네네. 지금 양도소득세율이 60%, 70% 이렇게 되거든. 네네. 그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런데 네. 그거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에도 그걸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사례별로 그 입주권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거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게 취득일이 언제냐, 일반 주택 취득일이 언제냐, 분양권이 먼저 취득했느냐, 나중에 취득했느냐, 뭐 이게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그다음에 뭐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분양권이 완공이 되면은 입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이게 내용이 비과세 받고 못 받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집을 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 조건도 원래부터는 이게 그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이제 작년 2020년까지는 자, 2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먼저 팔면 네. 그거 먼저 파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네. 먼저 팔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잖아. 하나가 남았으면 이 하나 주택 먼저 팔고 그 남은 한 주택은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가 됐었거든. 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었는데 네. 원래부터는 이게 이제 자,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팔고 1주택이 됐단 말이야. 네. 되고 나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막 이 다주택자리 주택 처분을 막 많이 했거든. 네네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 다주택이 있다가 2021년 1월 1일 현재에 1주택자가 되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아니라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해. 사실 이사 가려는 계획이 없으면 막 이렇게 팔고 할 일 없어.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집, 뭐 천에 이렇게 2주택 있다가 한 주택 양도소득세 내는 건 또 포기 먹고 이렇게 내잖아. 내고 나머지 이거를 비과세를 받고 팔아야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텐데 그러던데 지금 이제 그 작년을 놓쳤으면 지금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아니라 네. 아직도 이제 2주택자라 하면 지금 한 개 먼저 팔고 2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조정 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 자, 이 2년의 기간도 때에 따라 이게 조금씩 뭐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조정 지역은 이제 그 앞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게 취득 당시에 네.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에 있었던 주택을 샀을 때 자, 그 2017년 8월 3일 8월 3일 이후입니다. 이후. 예, 네네. 조정 지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그런 날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네.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여러 주택을 갖고 있었다 하면은 다 처분하고 내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자, 취득일부터 2년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조정 지역이 그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리고 식구들 중에 뭐 일부 이게 부부간에 별도로 뭐 가가 살았다 이거 안 되고 그렇죠. 세대 전원이 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네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전에 취득했어도 문제 없고 그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 조정지역 아니었으면 대상.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에 예를 들자면 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네.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지역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취득했으면 상관없고? 거주 요건은 상관없다. 네네. 작년 1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집은 거주 요건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수성구의 대구 전 지역, 네. 물론 대구 전 지역에는 달성군의 어떤 읍면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곳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대구 전 지역은 2020년 12월 18일에 조정 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취득했을 때는 그 조건이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아, 오케이. 대체로 서울 경기 쪽에는 대체로 2017년 8월 3일 이때부터 조정 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서울 경기 쪽은 이제 우리 제일 뒤에 조정 지역이 언제 됐는지 그 표를 첨부를 네, 맞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 동네마다 조정 지역이 언제 지정됐는지 네,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20년 12월 18일 날 대거 막 무더기로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아직 추가적으로 조정 지역이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네.